네, 이 문제는 좀 간단하긴 하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노드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키값을 갖는 노드를 찾아주고요. 만약에 이 키값이 있는 노드가 있다면 P의 밸류를 새로운 밸류로 이 밸류로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비어 있어서 find 노드를 할 수가 없다면 일단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이 해시 함수에 이 키값을 넣어서 메모리에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하는지 찾습니다. 그럼 데이터에 요 h 인덱스가 요 키 밸류가 들어가야 할 자리겠죠. 여기에다가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줍니다. 키와 밸류를 넣어주고요. 기존에 있던 노드를 이제 다음 노드로 합니다. 그래서 요 새로 생기는 노드가 헤드 노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현이 간단해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구현 스타일이라서 사실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도 됩니다. 데이터를 데이터에서 이 위치를 찾은 다음에 P가 넌이 될 때까지 P가 넌이 아닐 때까지 넥스트를 해주고요. 이제 P.next에 노드를 새로 만들어주면 이제 끝자리에 여기는 헤드에 이제 새로운 노드를 넣어주는 건데요. 요거는 기존에 있던 노드들의 끝에 넣어주는 겁니다. 요거는 구현상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체이닝 방법이었고요. 이 체이닝 방법을 분석을 해보면 인서션을 하기 위한 러닝 타임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인서션을 하기 위한 타임은 그 슬롯 우리가 hx를 통해서 메모리 로케이션을 찾았는데요. 그 로케이션에 얼마나 많은 엘리멘트가 들어있는가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많은 엘리멘트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 끝으로 가든가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있는 노드들을 전부 다 검색을 해서 이 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서션을 할 때는 그 링크드 리스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노드의 개수만큼 우리가 어떤 동작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도는 이 각 슬롯에 있는 각 메모리 로케이션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의 길이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시 펑션이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아이템들이 각각 잘 분배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m이 이제 해시 크기라고 했는데 해시 테이블의 크기라 했는데 각 해시 메모리 로케이션에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좋지 않은 그런 해시 펑션이라면 하나의 로케이션에 모든 아이템이 다 들어가게 되어서 복잡도는 ON이 되겠죠. 그래서 러닝타임의 기대값은 이 로드 팩터라고 하는데요. 이 해시 테이블의 각 메모리 로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의 평균 개수를 이제 로드 팩터라고 합니다. 이제 람다라고 하는데요. 이 람다의 디펜던트 합니다. 이 러닝 타임은. 그래서 expected running time은 O 람다고 람다는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O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arch와 deletion에도 비슷한 어널리시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체이닝 방법이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오픈 어드레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어드레싱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클로즈드 어드레싱이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클로즈드 어드레싱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체이닝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해시 펑션에 나온 값에 따라서 어디에 저장해야 될지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오픈 어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꼭 이 해시 펑션에서 나온 값에 스페시파이 된 그 위치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데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프로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데요. 리니어 프로빙이 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시 펑션이 나누기 10을 했을 때 나머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89라는 수를 넣고 싶으면 89의 나머지는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9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넣어 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을 넣고 싶은데 이 18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8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다음으로 이제 49를 넣고 싶은데요. 49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9인데 이 자리가 이미 차 있으니까 그 다음 자리인 0번 자리에 이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58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넣어야 하지만 이 자리가 차 있기 때문에 다음 자리로 가고 다음 자리도 차 있어서 그 다음 자리로 가보고 그 다음 자리도 차 있기 때문에 그 다다음 자리에 이제 58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꼭 정해진 자리만 넣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차 있으면 다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메모리를 채워줍니다. 이런 식이죠. 이 방법도 한번 같이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픈 어드레싱을 할 때는 노드를 조금 새롭게 구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노드의 위치를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노드라는 말 대신에 이제 엔트리라는 그런 클래스를 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엔트리도 굉장히 간단한 클래스인데요. 단순히 키와 밸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딕셔너리를 다시 구현을 해볼 텐데요. 해시 펑션은 아까와 비슷하게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딕셔너리의 이니셜라이저는 아까와 비슷하게 100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ind 키겠죠. find 키가 조금 바뀔 텐데요. 일단 요 해시 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 i에 해당하는 자리가 비어있지 않다면 이제 계속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빙이라는 게 이제 검색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리니어하게 다음 노드들을 찾아가면서 이 원하는 키값이 있는지 찾는 겁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의 i번째 자리에 우리가 목표하는 키가 있다면 이 i번째 자리를 리턴을 해주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i 값을 이렇게 더해주고 나누기 100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계속 했는데 만약에 i를 못 찾으면 false와 i를 리턴해 줍니다. 컨테인 메서드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인 메서드는 앞에서 구현한 find key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found가 true이면 true가 리턴되고 false면 false가 리턴됩니다. get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 find key라는 메서드를 활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아이템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value를 리턴해 주면 되고요. 아니면 value가 없기 때문에 value 에러를 raise 해줍니다. 그리고 set 아이템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오늘의 두 번째 PPP 엑서사이즈입니다. 시간을 갖고 요 함수, 요 메서드를 한번 구현해 보세요.